유동을 모사하는 전산유 제어각 CFD에서는 이렇게 어렵지만 중요한 난류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FD 시뮬레이션에서 난류를 다루는 방법은 큰 범위에서 DNS, LES, 그리고 란스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의 분류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소용돌이 에디입니다. 다시 한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난류의 특성 중에 회전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전성은 난류에서 회전하는 유동 패턴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동 패턴들이 바로 소용돌이 에디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에디는 난류에서 발생하고 여러 다양한 크기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에디는 가장 많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큰 에디는 작은 에디로 브레이크업되며 운동 에너지는 작은 에디로 계속 전달되게 됩니다. 작은 에디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은 콜모그로프 마이크로스케일이라고 불리는 아주 작은 에디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콜모그로프 마이크로스케일 크기의 에디에서는 더 작은 에디로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유체의 점성에 의해 운동 에너지가 열로 변형되고 솟아납니다. 이 전체 과정을 에너지 캐스케이드라 합니다. 난류의 효과를 고려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여러 크기의 에디들을 계산해야 합니다. DNS (Direct Numerical Simulation에서는 이름 그대로 모든 크기의 에디를 직접 시뮬레이션합니다. LES (Large Eddy Simulation에서는 일정 크기 이상의 에디는 DNS와 마찬가지로 직접 계산을 하고, 그보다 작은 에디는 모델링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란스 시뮬레이션에서는 모든 크기의 에디에 모델링을 적용하여 계산을 수행합니다. 난류를 계산하는 접근법이 다르니 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 또한 다릅니다. 각 방법들의 결과를 표현하는 그래프를 보며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F는 유동의 온도, 압력, 속도 같은 베리어블입니다. DNS에서는 모든 에디를 계산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유동 변수의 변화량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S에서는 작은 에디를 모델링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작은 에디로부터 야기되는 아주 마이너한 변화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주요 변화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란스 방법을 사용하면 난류가 고려된 유동의 평균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난류 계산 방법이 서로 다른 DNS, LES, 란스 세 가지 방법은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DNS 방법은 모든 난류를 직접 계산하기 때문에 현실과 아주 유사한 물리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계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컴퓨터 기술로는 아주 단순한 형상의 계산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란스 방법은 계산의 모델링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 소요되는 계산 비용이 적습니다. 따라서 많은 계산이 요구되는 복잡한 형상에도 적용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각 시뮬레이션마다 적합한 난류 모델을 선택하고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모델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LES 방법은 DNS보다는 적은 시간이 소요되고 란스 방법보다는 정확한 난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계산 시간과 난류 거동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각 방법의 장단점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대로라면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시간에 따른 난류 거동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DNS가 가장 좋은 난류 계산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왜 계산 시간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단점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에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각 방법들의 절대적인 계산 소요 시간을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인 비교는 가능하죠. 주어진 문제와 장비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란스는 며칠, LES는 몇 달, DNS는 몇 년이 소요가 됩니다. DNS 방법을 실제 적용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가 있고 그 항공기 날개의 아주 작은 부분을 DNS로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소요된 시간은 무려 3개월입니다. 그것도 4000코어를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전체 항공기를 DNS를 사용하여 계산한다면 몇 년, 몇십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할 수가 있겠죠.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함인데 DNS 방법을 사용하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목적과 전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방법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랜 시뮬레이션 시간이 소요되는 DNS 방법은 연구나 학술적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LES 역시 작은 에디를 제외한 많은 에디를 직접 계산하기 때문에 DNS만큼은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류의 거동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란스 방법은 현재 대부분의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오랜 기간 여러 산업에서 사용되며 시뮬레이션 결과 또한 많은 검증 과정을 거쳤죠. 이 검증된 계산 방법은 엔지니어링과 설계에 있어 충분히 합리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즉, 세 가지 난류 모델링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란스 시뮬레이션을 사용해도
충분히 엔지니어링에 사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칩 내부의 온도, 밸브에서의 유속, 드론의 공기 저항 등 많은 문제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합리적인 자원을 사용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는 란스 기반의 CFD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뮬레이션 내에서 인비시드, 라미나 그리고 난류를 고려할 수 있는 터뷸런트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이 터뷸런트 옵션 내에서는 여러 난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시뮬레이션 목적에 알맞게 난류 모델을 선택하여 난류를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뷸런트 옵션을 사용을 해서 실린더 주위의 유동을 난류를 고려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서 제공하는 유저 어시스턴트를 참고하면 초보자도 쉽게 시뮬레이션 설정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상 상태, 비정상 상태로 각각 계산이 가능하고 난류 효과를 포함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측류와 난류의 개념, 그리고 전산유체역학에서 난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엔지니어 롤을 사용을 해서 난류를 고려한 전산유체역학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